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일에 말씀드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1년에 4번 있는 날이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특히 시즌에 혹시나 주가 자체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스러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즌 이제 주식 선물의 개별 선물로 이렇게 좀 들어있죠. 개별 종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양호하게 주가가 좀 방어된 것 같아서 좀 천만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어쨌든 현선물 시장에서 시장 순매도 우위를 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에 큰 악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의 확진자 수 역시 600명대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각으로 오후 8시 11분인데요.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해서 55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니까 전일에 682명이 확진자로 최종 확인이 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계속 확진자 수가 추가되고 있네요. 감안하면 아마도 거진 700명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좀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주변에도 속속 주변 지인분들도 아마 지인의 지인분이라든지 지인이 가시고 다니시는 어떤 학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슈가 될 만한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선은 이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오늘 아이뉴스24라는 곳에 류은혁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좀처럼 반등 못하는 시즌 변종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주주연합회 주장에서는 업계선 불가능. 인터넷 찾아보면 시즌 주주연합회라고 있죠. 시즌 주주연합회라고. 그래서 거기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업계선 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마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 달성을 해서 매출 1조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는 이 시즌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납득하지 못하시는 주주분들의 공매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꼭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실적이 깡패인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에 대한 아직 풀리지도 않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그것이 시즌의 주가를 너무 많이 눌렀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기사와 더불어서 오늘, 그죠? 어제입니다. 어제 7시 40분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또 기사가 한국경제TV 뉴스 쓰신 분의 성함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요 기사가 기자님께서 증권부 이민재 기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이분이신 것 같다. 여기 있네요. 예. 그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이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과징금을 상향한다. 어쨌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현재 공론화가 좀 되고 있고, 그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약간은 시즌이 좀 담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주가만 봤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비단 이 시즌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 올리고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의 시즌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움직임 자체가, 분봉상으로 좀 볼게요. 그렇게 어떻게 크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3분봉상으로 이렇게 박스권에서 단촉을 한 움직임을 줬고요. 굉장한 급등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좀 들어 올리고 나서 이렇게 이 구간 안에서 움직였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됐건 요런 움직임을 요렇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느끼는 움직임은요, 다시 한번 저점을 좀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대 그리고 요 구간대에서
한 17만 원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그 테스트를 하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여기서 이렇게 조금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으로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최악의 상황으로는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고 쌍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움직이는 좀 그런 형태의 완만한 쌍바닥의 느낌, W의 느낌으로 움직임이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행인 것은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음봉은 아닙니다만 이틀의 음봉을 3일째까지 음봉으로 마감하지 않고 적산벽 만들지 않고 마감한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했던 부분은 과매도권을 좀 돌파하자. 그리고 이 라인 있잖아요. 요게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이제 K선이라고 하는데, D선이 K선이 D선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유지하는 이런 지표상으로의 시그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깨면서 이게 매도 타이밍이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가보자. 그런 타이밍이 언제였었냐? 여기 이런 거죠. 이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그죠? 그게 위에서 보면 요런 구간들, 또 요런 구간들이었습니다. 그죠? 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의미 있을 만한 구간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툭 떨고 나서 D라인을 K선이 돌파하고 내려가는 순간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이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5위평선을 지켜주느냐 마느냐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강한 상승에서 5위평선 깨지고 나자마자 쭉 밀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아직은 한 번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해 줬습니다만, 아직은 이 엄청나게 강한 하락, 거진 보면 이 하락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최종 종가 기준으로 35% 빠졌는데, 이런 하락을 다시 한번 그 상승으로 돌리려면 그런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그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테스트하러 약간 좀 더 밀리면서 갈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물론 최악의 상황은 지지라인 테스트하러 갔다가 밀리는 건데, 저는 더 밀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해서 여기 지금 요 구간, 앞서서 매물대가 좀 있었던 요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사실 안착해주는 움직임이 좀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강한 급등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 21만원 위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좀 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매동 자체는 지금 이게 참 수가 읽기 어려운 것 같아요. 수가 읽기 어렵고, 또 개인이 살 땐 또 외인이 팔고, 또 외인이 또 기관이 사고 팔고 하는 움직임에서 어찌됐건 뭐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한 자금에 대한 이탈 없이 가고 있고, 현재 뭐 기관의 기관의 어떤 매동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강한 움직임을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세게 좀 들어올릴 때 기관에 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20만원 돌파해주고 나서 강한 상승을 좀 더 갈 거라는 어떤 예측으로 상당히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동시만기를 좀 잘 넘겼기 때문에 연말까지 코로나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내일 화이자의 FDA 승인 미국 발표가 날 거예요. 그죠? 10일날 원래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뭐 오늘 새벽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발표가 거의 승인된다라는 가정하에는, 그게 승인되는 건 어쨌든 기존에는 시즌의 악영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두드려 맞았죠. 한 세 번 정도를 계속적으로 백신 이슈 가지고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단련이 좀 돼 있을 것 같고요. 보면 차트상으로 한번 지금 화이자에 맞고 모더나에 맞고, 그죠? 아스트라제네카에 맞고 이렇게 그랬었기 때문에 내일 백신이 미국에서 긴급 승인이 확인이 된다라 손치더라도 그거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매동 자체도 금요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주말간에 더 늘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의 시제는 조금은 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그렇지 못하고 눌린다 손 치더라도 그 눌림이 앞서 말씀드린 지지라인을 테스트하는 17만원 초반 정도 선에서는, 그죠? 요 정도 선까지 최대 밀려도 여기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 주면서 조금 이렇게 저점을 좀 들어올리는, 이렇게 저점 들어올리면서 가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두 개 중에 하나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시젠의 신용 잔고가 6.83%, 그죠?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7% 언더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공매도 현황을 봤을 때에는 거래량이 지금 공매도는 사실은 크게 비중이 늘진 않고 있습니다. 비중이 늘진 않고 있고 공매도가 크게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뭐 아주 낮은 금액이 되거나, 그죠? 주가가 아주 빠져서 정말 최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좀 상승해서 한 번쯤 조정이 나와야 될 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공매도에 대한 거래 금액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기존에 비해서, 그죠? 기존에 비해서 대차는 잔고가 현재 좀 줄고 있죠. 대차 잔고 금액 자체는, 그죠? 조금 상환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대차 잔고를 통해서 차입 공매도죠. 무차입과 차입이 있으면 빌려가지고 하는 거, 그런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차 거래가, 대차 현황이 좀 잔고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슈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제는 어쨌든 아주 강한 하락은 멈춘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눌리면서 이 스토캐스틱상으로도 매도 신호가 잡혀서 만에 하나 조금 더 눌린다면 그 눌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한 17만원 초반 정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켜주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눌리지 않는다면 저점을 조금 더 높여주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좀 가서 조금은 시간 조정이 필요한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반등이 나왔다면 강한 상승으로 급등의 움직임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구간대에서 지금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금 30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못하고 실망 매물 플러스 화이자 백신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급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서서히 시간 조정을 가지고 서서히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흔들림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최대 지지 라인은 지켜주면서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 갑자기 그냥 개별 주식 선물로 시젠 눌려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매도 나와가지고 막 정말 쭉 밀려버리는 그런 황당한 움직임은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내일 금요일이지만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 또 12월 점점점 말로 진행하고 있고, 12월이 지난다면 12월 끝나고 나서 4분기 실적 발표도 또 있고요. 45일주에. 그러니까 뭐 1월 중순쯤 나오겠죠. 거기에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그 진정이 되지 않고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즌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울러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이든 뭐든 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사가 조금 모멘텀이 돼서 올라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시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어쨌든 많은 주주분들과 함께 견디시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하고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냥 들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들고 가시고, 조금은 비중 줄여서 다른 종목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투자를 좀 하시는 그런 조금은 유연한 자세로, 플렉서블한 자세로 움직이신다 그러면 조금은 그 손실폭을 줄이시면서 12월 그 이후 2021년 시장을 대비하는데 좀 힘이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서고 주주분들께서 이제는 이 시즌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기 전까지는 데일리로 좀 찍어 올릴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내일은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지난번처럼 라이브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CGN이라든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아니면 기타 급등주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보면서 저도 차트를 보고 구독자분들과 대화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생각이니까요. 관심 있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9시 정도부터 한 10시 반까지 장 한창 움직일 때, 그때 좀 라이브를 할 생각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마음 졸이면서 보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 단일가만 딱 볼게요. 단일가 조금 오른 것 같거든요. 단일가가 0.4% 정도 올랐으니까 내일 20만원 이상에서 좀 마감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건강,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